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겨냥한 초강경 관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연간 2,5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3,438억 원에 달하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 카드로 풀이됐는데요.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일률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제품은 면제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더불어서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이 진전이 없다며 그들의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세, 통화 조작 등으로 연간 무역 적자가 2,500억 달러를 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 업로드 직후 지수 선물 시장에는 장대 음봉이 출현했고 미국 국채 시장과 달러 인덱스에서도 큰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국채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가 급증하는 미국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에 대해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달리오는 현지 시간 22일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채권 시장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3년 정도를 전후로 매우 위태롭고 심각한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고 일각에서는 글로벌 국채 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5%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일본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으며 영국과 독일 등의 장기물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오는 7월 추가 증산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블룸버그는 복수의 오펙 플러스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증산안이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앞서 5월과 6월에도 각각 하루 41만 1,000배럴 증산을 단행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증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과잉 생산국에 대한 경고, 시장 점유율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등을 복합적인 배경으로 지적해왔습니다. 7월 증산에 대한 최종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정은 다음 달 1일 정례 회의에서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월가의 주요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육성하려는 가운데 시장 선점에 나서려는 움직임인데요. 2023년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태로 시장 규제가 강화된 이후 관련 사업 분야에서 뒤처진 해당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에서 수일이 걸리는 국경 간 송금 등 일상적인 거래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 유니언 뱅크도 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과 협력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다시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국채시장 안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이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또 연준의 윌러 위원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국제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다시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EU와의 무역협상 진전이 보이질 않는다며 EU에게 50%의 관세를 다음 달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현재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익 날 수 있는 타점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고 다음 주면 5월 마지막 주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에도 한마디 했었죠.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 78세 정도 8세인가요? 80세 정도 되는 어른께서 이거 뭐 심심하면 한마디씩 하니까 전세기가 들썩거리는데요. 네, 이 내용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주요 내용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좀 조용한가 싶었는데 오늘 또 한번 폭탄 발언을 터뜨리면서 현재 미국 시장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하락에 베팅해서도 수익 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타점은 바로 저희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확인하시고 매주 또 한 번씩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장세 이어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8시 44분경 EU와의 무역 합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언을 하자 쭉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9시 24분경에는 2727포인트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발표된 건축 승인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서 그런지 현재는 하락세가 조금 멈춘 모습이고요. 횡보하는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23% 정도 하락 중인 292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이후에 50%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유가 가만히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좀 재밌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 적절한 표현 생각나지 않는데 네. 뻥카죠. 네, 이번에도 뻥카로 봅니다. 네, 지금 재밌는 건 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지금 자산이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올라올 때 더 세게 올라옵니다. 그거 아시나요? 예, 그 이 상황에서 던진 사람들이 이거 그러니까 불안해서 던졌잖아요. 근데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내가 버린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는데 7,000원에 던졌다. 근데 이게 뭐 6,000원을 내려갈 때는 이제 던진 사람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네, 난 30% 손절했으니까 40%뭐 넘어가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해서 내가 던진 가격 7,000원을 넘어온다. 그러면 이제 막 완전 부정 못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8,000원, 9,000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다 덤빕니다. 이제 그래서 급락 후에 급등. 예, 그게 이제 뭐 V자로 올라올 수 있는 원인이긴 한데요. 이 의도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백악관 발표도 아니고 한마디로 자기 계정에다가 한마디 한 거잖아요. 답답해서. 근데 그 답답해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세게 반응들 하는지 모르겠고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6월 달부터 한다면서요. 그러면 다음 주 지나면 6월입니다. 예, 그 다다음 주가 6월이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좀 그래요.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뭐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일일비하고 하나하나에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반응을 하는지 참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미국은 좀 그런 게 이걸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도 합니다. 이걸 내비두고 있으니까 갈수록 더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관세 50%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중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10%, 미국이 중국한테 30%, 145%인가요? 그렇게 갔다가 낮췄죠. 근데 그 30%가 펜타닐을 제외하면 10%란 말이죠. 영국 10%, 중국 10%. 그러면 미국의 주적이 유럽, 그러니까 EU란 말입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 세율을 지금 맡고 있는 건데 이건 불가능하죠. 네, 그렇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뭐 전 세계 거의 반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반은 아니지만 전 글로벌 움직이는 힘이 뭐 미국, 중국, 그다음에 뭐 EU,
뭐 그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도 있긴 하지만 뭐 반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가?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협상이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영국이 이루어졌네 어쨌네 사인 안 했습니다 아직. 네, 그 어떤 국가도 사인한 적이 없고 한마디로 트럼프가 기세 좋게 3월 4월 달에 뻥카를 쳤는데 지금 한마디로 2달이 다 돼가는데 뭐 한 달이 넘었는데 근데 자기 손에 쥐어진 카드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 불안한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더군다나 중국을 지금 10%를 때렸단 말이죠. 거의 10%를 마찬가지죠. 펜타닐을 빼면 그러면 중국도 10%.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이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영국도 10%. 그러면 뭐 10% 아닙니까 지금 관세가? 딱 봐도 10%지 않습니까? 15%가 넘어간다, 20%가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20%를 맞는다면 때려 맞는다면 우리가 중국보다 더 적국인가?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5%를 때리면 영국이 흑자 국가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한테 흑자를 더 거둔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를 때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10%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글로벌은 10%에 맞게끔 모든 걸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안정화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상태라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채 찍어낸다고, 그러니까 예산안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겠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막 흔들리고 주식 시장이 막 흔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3월 그다음에 4월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채 금리가 흔들리게 되면 증시나 자산군들이 막 흔들리는데 별 반응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편안하게 보셨겠지만 그 관계자들한테 긴장을 했었거든요. 뭘 긴장했냐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5%를 버는데 굳이 위험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뭐 7%, 뭐 10%벌 필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5%를 버는데 매년 꾸준히 10년 동안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20년물, 30년물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5%, 10%를 주는데 6%를 주는데 뭐 했다고 뭐 힘들어가지고 머리 쓰고 그거 하겠습니까? 물론 100만 원에 5%를 10년 동안 받는 거하고 1억에 5%를 받는 거하고 1000억에 5%를 받는 거하고는 다르죠 느낌이. 숫자도 다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크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음 주 내로 뭐 근데 이제는 달래기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달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 막 캐나다에서 날라오고 막 또 어디죠? 그 뭐 멕시코에서 날라오고 막 아니 멕시코는 안 날라가죠. 여튼 여기저기서 막 날라가고 그랬잖아요. 비행기 타고 막 날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안 날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러다 말 거기 때문에 이미 뭐 양치기가 돼버려서 한마디 해도 그냥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그다음 다 복구되고 회복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수순이 들어가니까 지금 워낙 안 풀리니까 그런 것 같고 이게 뭐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자산 시장은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만 이게 좀 어느 정도 또 만회를 하겠죠. 이게 아시다시피 이 바닥에서 올라온 이유가 뭐죠? 트럼프가 90일 유예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 90일 유예한다는 기준이 뭐 증시가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국채 금리가 흔들려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뭐 국채 금리도 요즘 보면은 어지간한 거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저가 매수세 들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 뭐 크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자산군들 빠르게 회복하는 거 보시면서 좀 매수 타점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유에게 제한한 50%의 관세는 겁주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셨고요. 오늘 하락분은 다시 빠르게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매수 우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말 한마디에 너무 미국 증시가 왔다 갔다 하고 재정 적자와 또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서 요즘 투자자들이 신흥국으로 몰려간다고 하던데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기회가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에 이제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트럼프가 지금 4월, 5월 달에 막아야 될 뭐랄까 그 롤링, 그러니까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 현금 서비스 그러니까 돌려막기식으로 네, 리버브 아니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그 네. 돌려막기 하는 비율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돌려. 돈을 증시에서 국채 쪽으로 밀어 넣어야 안전하니까 국채가 밀어 넣어야 국채를 많이 사면 금리가 내려가겠죠.
네, 많이 사는데 굳이 금리를 높게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사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하고 가격하고 반대라는 게 많이 살려고 덤비는데 굳이 그 금리를 높일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안 사니까 5%라도 사줘. 5.5% 줄까? 6% 줄까?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죠? 중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 신흥국으로 오고. 네, 그렇게 왔습니다. 이게 국채로 안 갔어요.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됐죠. 달러 약세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갔죠. 안 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적당히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이게 국채로 보내려다가 엄한 데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트럼프가 그걸 이제 발을 뺀 거죠. 강하게 나가던 걸 발을 빼서 이게 지금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즘 최근 보면 뭐 중국이든 항생이든 홍콩도 마찬가지니까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증시든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겪고 있죠. 그 돈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혹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이 한마디씩 하세요. 뭐냐면 아니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뭐 이제 돈이 국채 금리 그러니까 만약에 증시로 돌아오면 국채 금리도 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상관관계를 지으시는데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1억을 가지면 1억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다 그래요. 근데 기관들은 다 투자 안 합니다. 한마디로 국채 살 돈 따로 있고 증시 살 돈 따로 있고 또 뭐 살 돈 따로 있어요.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되죠? 올인이죠. 네, 올인만 하면 다입니까? 빗끌어다가 올인이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은 달러 인덱스하고 증시하고는 반대, 또 골드하고 또 뭐 달러 인덱스하고 뭐죠? 그게 그 커플링 그런 식으로 막 껴맞추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산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 아니 금리 조정 시기에는 자산이 동시에 상승할 수는 없으나 자산이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그게 순차적으로 돈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회복을 해줘야 결국 미국이 또 신뢰가 회복이 되는 거고 신뢰가 회복이 돼야 또 미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또 국채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회복이 좀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회복을 했죠. 일정 부분 회복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일이고 만약에 자기가 진짜 6월 1일부터 때릴 거였으면 자기가 소셜에 안 쓰겠죠. 백악관에 그 대변인이 나와서 말했겠죠. 우리 미국은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근데 자기가 그냥 뭐랄까 그 좀 짜증스러운 말로 그 참성이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짜증스러운 말로 그냥 뭐 어필한 거지. 그걸 실제로 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때렸다가는 미국이 이제 그거 되죠. 왕따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흥국도 괜찮지만 또 이제 미국도 이제 회복하는 단계라서 그 미국은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서 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미국 쪽도 비중을 좀 많이 두시는 게 AI가 쉽게 꺼질 게 아니거든요. 많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흥국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해외 선물은 뭐 하방이든 상방이든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뭐 30% 40% 수익 내겠다고 밤잠 설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럴 거면 해외 선물 배우셔서 해외 선물로 돈을 버셔서 주식에다가 중장기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해외 선물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보다 쉬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의 매력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고요. 우리 시장도 앞으로 좋겠지만 미국 예외주의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나스닥 선물로 돌아가서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나스닥 선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RSI와 MACD,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6개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하실 때 매수 우위로 대응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매수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오늘 제 매도 사인 드리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나. 차트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122평선이 파란색입니다. 120 보이시죠? 852. 근데 지금 오늘 저가가 얼마죠?
보시면 오늘 저가가 727이네요. 한 200틱 정도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언더슈팅이. 그러면 일단 여기 850 다시 내려면 850 정도도 괜찮은 라인이 되겠죠. 당연히. 이 122평선이니까. 근데 이거 뭐 이거보다는 이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우연치 않게도 또 구름대 하단이 850이네요. 850 내려오면 이 자리죠. 양운 하단 850하고 그리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890 정도 됩니다. 내려오면 890하고 850 두 자리 매수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지지가 잘 되는 라인이니까 이렇게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공격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죠. 기준선. 일목 기준선입니다. 960티 기준으로 일목 기준선. 기준선은 920이네요. 920 그리고 890, 850 이렇게 세 자리 매수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 자리는 890이고요. 좀 안정적인 자리는 850이고 공격적인 자리가 92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절 적절히 거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목균형표 960틱 기준으로 오늘 매수 타점 일단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890을 가장 좀 좋아 보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2850이나 2920선도 매수 포인트로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 선물 저희 오늘 전략 알아봤고요. 기본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또 기술적인 분석까지 깔끔하게 잘해주시는 우리 허생 마스터님이신데,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7월 하루 41만 1,000배럴 추가 증산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유가를 압박하면서 어제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하락세 이어지다가 그래도 개장 이후에 상승을 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오늘 11시 12분경에는 61.70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 0.6% 정도 상승 중인 61.5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중립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매수와 매도 각각 2개이고 중립은 7개가 지금 떴고요. 자, 그리고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5개의 지표들 스토캐스틱 RSI와 MACD, CCI,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5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여쭤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수일까요?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을 찍어서 다시 올라오는 거라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차트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죠. 네. 자, 차트 보시면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죠. 앞자리가 음운입니다. 그리고 음운인데 중요한 게 있죠. 지금 평평합니다. 평평해서 박스로 보이고 그 박스는 대략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박스가 보이시죠? 이렇게 22평선하고 12평선 또는 22평선하고 구름대 상단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구름대 상단에 62평선도 있습니다. 이게 이 선이 22평선 이 자리죠. 60.39 오늘 저점이 어떻게 되죠? 오늘 저점이 60.02 60달러 지켜낼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62달러 이 정도가 12평선이 61.92 62 정도에서 매도를 쳐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구름대 상단 이 자리가 63.25 글쎄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든 아니면 이렇게 박스든 박스를 칠 걸로 보여지고요. 좀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거 마찬가지로 960틱 차트고요.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리에서 매수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0.90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오면 아까 보셨죠? 네, 아까 62달러? 네, 62달러 그 부분에서 매도를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평선이 61.92 얼마 안 남았죠? 그 전환선이 62.10
이 중간이 62달러죠. 62달러 전후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90, 그 다음에 62.10, 그 사이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60.90,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62달러 부근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시면 오일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넘어가면 그 위를 보셔야죠. 아까 보셨다시피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윗단에서 구름대 상단이 63.10이니까 거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오늘 진폭이 이 정도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현재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크루드 오일인데요. 오늘 저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니 매수가 더 유리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을 드셨고 매수 타점은 60.90선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저항을 받는다면 62달러 전후가 될 수 있으니 62달러 전후에서 또 매도하는 전략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짚어들었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는 가운데 그간 많이 올랐었던 금, 어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다시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안전자산으로의 매수세를 또 한 번 지금 투심을 자극하면서 상승을 했고 10시 1분경에는 3,365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는 1.77% 정도 상승 중인 3,35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금 선물과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선물 현재 어떻게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9개의 지표들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부 투자은행들은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단기적으로 찍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이 1년 내내 그 말했습니다. 그럼 더 올라간다? 네, 아직 왜냐면 자산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산 시장이라고 하면 나스닥 포함해서 모든 위험 자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산 시장에 아직 버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더 간다고 봐야 되고 방금 나스닥 왔다 갔죠? 네, 920 말씀드렸었는데 911.75 찍고 지금 위로 60포인트면 얼마죠? 240틱. 240틱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게 차트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빨간 선이었는데 이 자리였죠. 근데 살짝 한 40틱도 차이 안 나고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그 공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마 이쯤에서 정리하셨을 겁니다. 이쯤에서 이쯤 보면 구름대 상단 이쯤에 정리하셨을 거니까 한 40포인트면 한 160틱, 160틱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죠. 네, 한 계약으로 그렇게 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내용은 다 일목균형표를 아시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 차트 보시면 일목균형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자리가 양운이고 그리고 윗꼬리가 들렸죠. 지금 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좀 주의를 하면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한 번씩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주의를 하면서 매수를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딱 보면 보이시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들, 그 자리들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내려오면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구름대 하단.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현재 기준으로 1333.6, 65, 아니 3천 죄송합니다. 3,336.5. 네, 여기하고 지금 여기죠? 네, 3,320. 이 두 자리입니다. 이 두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제가 3,400은 무조건 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뒤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는 왜 그러냐면 골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야지 미증시하고 코인 쪽으로 좀 유입이 돼야지 그쪽이 올라가는 거고, 이 분산이 되면 당연히 골드는 상승 동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골드에서 돈 좀 빠져나와야 된다. 한마디로 골드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여기 이 자리가 양운 하단입니다. 하단이죠. 이거 하단입니다.
하단이고 만약에 이게 우측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되겠죠. 3343. 3344죠, 44.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 이게 내려오지 않고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해서 이렇게 긴다고 그러죠. 옆으로 기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하단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만약 근데 지금 이게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가 하단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만약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 난다는데 수익 낼 수 있다는데 이걸로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캔들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지금 키움 차트 기준으로 960택입니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고 바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고 바로 떨어지면 또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평선 가지고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 막 차트를 확대해 가면서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차트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이 뚫은 거야 안 뚫은 거야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가격들은 여기 위에다 써 있습니다. 위에다 써 있고 이 가격들 계속 변하고 있죠.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보고 올 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쳐다보셔도 되는 거지. 이거 뭐 뚫은 거야 안 뚫은 거야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난 거야 안 난 거야 막 그러면서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 월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금선물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살펴봤을 때 오늘 매수가 유리하겠고 다만 한 번씩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상 구름대 하단인 3,320.2나 3,336.5 선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서 수익 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마스터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나스닥으로 240틱 정도 수익 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저희 해선시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노하우는 허생 마스터님께 배워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하우 배울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허생 마스터님이 나오셨으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략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드디어 비트코인 11달러를 또 돌파했잖아요. 네. 하지만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현재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올라가면 뚫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그 특별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유동성과 관련된 거였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한다 하면서 깜빡합니다. 왜냐면 제가 해외 선물 트레이더고 그 뭐 이렇게 같이 매매하는 사람이지 코인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고 이번에 올라갔을 때 분명히 뚫었고 그러면 더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12만 달러 정도는 일단 가서 조정을 받을 거라 보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죠. 근데 그 한마디가 좀 큽니다. 그렇죠? 타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돌아와야 되는데 또 뭐 왜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잠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선은 제가 그어놓은 지 한 2달, 3달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은 여러분들 뭐 익숙해져 계시죠? 이 선이 익숙해져 계실 겁니다. 이 선은 2~3달 정도 된 선. 근데 지금 우리 그 코인이 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거를 좀 1시간 봉으로 잘게 쪼개 보겠습니다. 이 급락을 트럼프가 만들어낸 빔이죠. 빔이고 어디에 걸렸죠? 딱 보면 일목균형표 구름대 하단에서 걸린 거죠. 구름대 하단에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앞자리가 양운이고 양운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기운다 그러면 이거는 내려가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맞고 약간 밀리긴 했지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12만 달러? 네, 추세선 거보면 12만 달러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작도하기는 좀 시간이 없어서 네. 12만 달러가 나오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지금 누구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갔고, 근데 이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네. 비트코인도 더 가겠지만 그 돈이 이제 분배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1억을 가지고 2억을 버는 게 좋으세요? 1억을 가지고 10억을 벌 수 있다면 어디로 도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0억이죠. 네. 그러면 아직 알트코인들은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트코인들이 이제 뭐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뭐 몇몇 알트코인들이 지난 불장 때 10배를 가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웃기죠? 코인이든 아니 뭐 그 주식으로도 10배를 먹으려고 그러면 10년을 기다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코인은 알트코인들은 딱 펀더멘탈 좋은 것만 잘 잡으면 10배 가는데 한 달이 안 걸려. 저도 10배를 먹은 적이 있으니까. 네, 뭐 이제 코인으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10배를 가려면 어떻게 되죠? 주구장창 기도해야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분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1억을 가지고 2억을 벌래, 아니면 1억 5천을 벌래, 1억을 가지고 1억을 벌래, 아니면 5천만 원을 벌래, 50% 100% 수익을 벌래, 아니면 1억을 가지고 최소 3, 4배 이상 3억 4억을 벌래. 그런다 그러면 다들 3억 4억을 버는 거, 아니면 10배를 버는 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분배가 일어납니다. 뭐 알트코인으로 자금들이. 물론 기관들은 알트코인 좀 약하니까 손은 안 되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 이제 우리 아시는 세력 형님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퍼뜨리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자신하느냐? 이번에 미국 재정 적자 확대된다고 되게 반대를 하다가 한 표 차이로 지금 통과가 됐죠. 네, 국채 발행합니다. 그럼 국채를 발행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양이 많아지면 금리를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한 개밖에 살 게 없는데 이거를 살려고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되지만, 이게 한 개가 아니라 10개가 돼 버리면 내가 골라서 살 수 있으면 더 줘야 돼요. 한마디로 3%가 아니라 5%, 4%뭐 이렇게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채 금리가 살짝 뜨다 말았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기관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은 채권 사들 따로, 증시에 들어갈 돈 따로, 또 다른 거 할 돈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한꺼번에 다 올인을 하지만, 그러면 저가 매수가 들어가면서 국채가 많이 안 올라갔단 말이죠. 거의 그대로 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더 주의 있게 보셔야 됐던 건 뭐냐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3월, 4월처럼 코인이든 증시든 주저앉아야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5%를 준다는데 누가 힘써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에 아무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코인은 신고점을 달성했고, 그러면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더 가는구나. 그 국채 금리가 뭐고 상관없이 더 가는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코인이 지금 고점을 뚫고 더 갑니다. 그러면 나스닥도 더 가는 거고, 더 가는 겁니다. S&P 더 가는 거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유동성이 메말라 있거나 그러면 이미 말씀드렸죠.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막 가는 승합차인가요? 화물차인가요?도 모르겠지만, 네, 그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성이 조금만 메말라도 바로 그 가격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뭘 해도 코인은 그냥 오른다. 근데 여기다 올인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해외 선물로 돈을 버시고 그 돈으로 주식이든 아니면 코인이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해외 선물 돈 버는 방법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하나씩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던 비트코인 12만 달러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돌파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만 탄력으로 보자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고, 이렇게 코인에 대한 시드를 모아보고 싶으시다면 해외 선물로 모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그렇게 시드를 모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또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한번 배워봐야겠죠.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나사 선물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또 수익을 주셨잖아요. 네. 아까 보니까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 같던데, 네. 일목균형표 승률 어떻게 높이면 좋을까요? 일목균형표가 다들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네. 실제로 일목균형표로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이 수익을 잘 내고 있고, 그게 뭐 1년, 2년씩 배운 것도 아니고 한 달, 2달만 잘만 배우셔도 내가 맥점 아니면
뭐 필살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만 잘 집어내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리를 못 집어내겠다. 나는 배워도 진짜 실전에 적응하기 힘들다. 그리고 나는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네, 그 기다리다 보면 내 손가락이 어느 순간 내 뇌를 거치지 않고 막 움직인다. 한마디로 보이면 막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단타 매매 잘 하실 수 있도록 단타 매매에 적합한 일목균형표 매매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한 자리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소개해 드리는 자리 잘 찾아내시면 그래 오래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찝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평선 매매가 가장 기본인 걸 알겠는데 이 젓가락 두 개 522평선으로 매매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처음 접하는 게 5, 22평선 매매죠. 증권사를 처음 세팅해서 화면을 딱 띄우면 이평선이 5, 20, 60, 요 정도 떠 있는 데도 있고 120까지 떠 있는 데도 있고 밑에 거래량.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싹 다 지우라고 말씀드리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평선이 나온 지가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본인 건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이평선에서 시작을 하는 건 맞는데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좀 힘듭니다. 네, 그러면 이평선 매매 하다 보면 이거죠. 가만히 들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이 골든 크로스를 데드 크로스를 이렇게 눌림을 한 번씩 주고 올라갑니다. 눌림. 그냥 곱게 그냥 22평선 지지받고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가 배운 이론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데드 크로스를 주게 되면 여기서 한번 잘못 작두를 타면 그냥 다시 한번 헤딩을 하는 거죠. 골든 크로스 치고 올라오면서 이거 손절 안 하면 여기 직전 고점이라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직전 고점에서 매도를 치고 데드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가는 그런 상황. 이게 이평선 쓰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을 쓰시는 분들은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된다.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 잘 걸러내야 된다. 그런 걸 날 잘 못 걸러내. 그래서 MACD를 쓰는데 이게 보입니까? 여기서 손실 한두 번 나면 MACD는 없는 존재가 되고 나는 여기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둘째 치고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HTS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이것만 보는 거지. 이것만. 여기서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MACD로 따진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죠.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다시 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뭐 손실을 극복을 하는 거 둘째치고 적어도 손실이 안 나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일목균형표에는 기준선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스닥을 기준선에서 받았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그 다음에 선행스팬 1, 2, 후행스팬 5개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캔들 쪽에 붙어 있는 기준선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행스팬, 이게 지난 시간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후행스팬 2, 후행스팬 2 여기 보시면 후행스팬 2 기준선을 밑으로 뚫을 때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위로 뚫을 때 매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로 뚫을 때 여기서 또다시 캔들을 위로 뚫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랑 다르죠? 지금 똑같은 차트예요. 이거랑 생긴 게 다르지 않습니다. 후행스팬 때문에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두 개 다 똑같은 차트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매매가 여기서 삑사리, 소위 말하는 삑사리. 왜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 또 올라갔다 내려가고 여기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삑사리라는 게 나는데 후행스팬은 기준선하고 매매를 했을 때 단타를 쳤을 때는 이평선보다 소위 말하는 그 에러가 아주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522평선 매매할 바에는 차라리 후행스팬하고 기준선 매매를 하세요. 난 기준선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준선 대신에 여기 보시면 22평선을 써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타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기준선이 조금 더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22평선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서 5, 20이 아니라 여기 20을 살리고 일목균형표의 후행스팬을 쓰시면 이렇게 번잡하게 성공할지 뭐 실패할지 불안에 떨지 않고 깔끔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꼭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짧은 주기로 기준선을 권해드리지만 단타를 할 땐 그거보다 더 짧은 주기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환선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캔들에 붙어있는 일목균형표의 두 개의 선이 전환선과 기준선이다. 전환선이 5이평선에 해당이 되고 기준선이 22평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전환선 대신에 5이평선 쓰시면 안 됩니다. 5이평선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전환선만 살리고
네, 횡스팬으로 아까 똑같습니다. 위로 뚫으면 매수, 밑으로 뚫으면 매도. 여기서는 밑으로 뚫었죠, 횡스팬이. 그럴 때 여기서 매도, 여기서는 매수.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하고는 다른 차트입니다. 예, 이거하고 똑같은 차트인데 좌우가 똑같은 차트인데 이거는 지금 매매가 한 번, 두 번, 여기 세 번, 네 번, 여기 더 있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죠? 한 번, 두 번으로 끝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실수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매 횟수가 줄어들면서 승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니 둘 다 되거나 아니 매매 횟수가 줄면서 손실 확률을 줄이거나 손실 날 확률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매 횟수는 많더라도 수익 날 확률, 승률을 올리거나 아니면 두 개다가 접목이 돼서 매매 횟수도 적고 성공 확률도 높고 그러면 지금 비교해 보신 것만 해도 네, 보시면 기준선 똑같은 차트 이거하고 네, 그다음에 전환선 이거하고 비교해 보신다 그러면 일목균형표가 매매 횟수도 훨씬 적고 승률, 성공률도 훨씬 올라갑니다. 단지 하나 내가 겪어보지 않았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게 막막하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배워두시면 네 지금 제가 뭐 특별히 뭐 자리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골든 크로스, 똑같은 크로스 돌파인데 차라리 그렇게 돌파할 바에는 522평선 매매보다는 전환선이나 아니면 앞에 보셨던 기준선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해보세요. 아무 제가 맞는 차트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림쟁이가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트로 모든 걸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를 한쪽은 OEC 이평선, 한쪽은 일목균형표 설치를 하시고 횡스팬하고 기준선만 내비두고 나머지 다 체크 해제를 하신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안정적인지. 지금 바로 검증도 되는 거니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안정적인 걸로 가야 되는 건지 익숙한 거를 모델들이 얘기합니다. 익숙하고 편하면 차라리 몸매를 포기하라고 몸매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익숙한 거를 자꾸 추구하시면 네, 수익을 포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익이 안 나는데 계속해서 익숙하니까 이걸로 어떻게든 승부를 낼 거야.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수익을 내는 그 스케일 아니면 방법, 기법들을 찾아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대박 차트 막 찾아다니지 마시고 너튜브에 보시면 대박 차트 치면 대박 차까지만 쳐도 뒤에 다 나와요. 뭐가 얼마나 많이 찾았으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대박 차트 없습니다. 대박 차트는 없어요. 그리고 대박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줄 사람도 없는 거고 그러면 있는 거 가지고 일목균형표도 50년 이상 다들 사용했었고 다 사용한 거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연구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연구들은 모르시겠으면 네, 그 하단 참고하셔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직접 방송 실제 매매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네, 오셔서 네, 그거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미국 현충일이에요. 그래서 미장이 조기 종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오전에는 정상 항생이 되고 저녁에는 조기 종료가 되지만 우리는 합니다. 움직이면 하고 만약에 뭐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너무 안 움직여서 매매를 못 하겠다. 제가 그 끈적끈적거리고 움직이지 않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주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끈적끈적해서 나 저거 못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매매 아주 훌륭한 매매 기법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단타로 성공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기준선이나 전환선 등 차트 설정하는 방법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게 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관세 부과 발언으로 200틱가량 급락했기 때문에 반등도 나오기 쉽다고 보셨고요. 960틱 기준 일목균형표 양운 상단과 하단 또는 기준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일목균형표 앞자리가 의문인데 평평한 것으로 봐서 박스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960틱 상에서
달러 기준선에 매수 진입하면 매매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름대 상단까지 올라와 준다면 매도 대응도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자산시장의 버블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3,400달러까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요. 오늘은 960틱 기준 일목균형표 양운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 주셨는데 다만 일목균형표가 양운의 끝이 들려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